9월 23일 뚝딱이 주식입니다. 자,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빅컷을 단행을 했죠. 그러나 BOJ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증시가 당장은 안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를 놓고 볼 때 20, 60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20일 이평선의 기준이 되는 자리가 여기쯤에 있어요. 그럼 이후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기 때문에 반대로 20일 이평선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이틀 정도만 나스닥 지수가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을 하지 않는다면 20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20, 60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나스닥 지수도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러한 구간으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보면은 코스닥 지수, 자,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자, 원바닥 찍고 쌍바닥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원바닥을 만들고 나서 여기서 22평선하고 골든크로스를 만들었지만은 다시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쌍바닥 형식이 됐잖아요. 따라서 지금 역시도 20, 60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온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21 이평선이 우하향입니다. 자, 우하향이죠. 자, 이 상태에서 5일 이평선이 내려와서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 왔죠. 여기 왔을 때 지금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5일 이평선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면 자, 여기서 골든 크로스를 못 만들고 이렇게 꺾어지거나 또는 이 앞에서처럼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다시 하향해서 이렇게 가는 이러한 형태로 가면은 요거는 자, 첫 번째 요거는 조금 그 가장 안 좋은 패턴. 두 번째 골드 이후에 또 다시 데드를 만들 경우에는 요거는 지그재그 패턴이 돼버려요. 지그재그 패턴이 돼버리니까 긍정적인 패턴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1평선에서 가서 골드 다시 데드를 만들고 다시 이번에 접근했죠. 여기서 다시 골드를 만든 다음에 데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았죠? 요게 가장 긍정적인 패턴이고 여기서 골드 못 만들고 5일선을 꺾는 패턴이 가장 안 좋고요. 만약에 골드 이후에 다시 여기처럼 또 데드를 만든다면 이거는 그냥 지그재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관찰을 이 세 개를 놓고 해봐야 되겠죠. 가장 좋은 패턴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거를 이제는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 자체는 아직 뭐 지수 자체가 코스닥처럼 21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갖다가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절하는 탄력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뭐 지수가 21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요. 일단은 골드 이후에 다시 데드를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다시 골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골드가 만들어질 경우 자, 요렇게 돼서 데드가 골드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자, 이게 다시 데드가 안 나오고 올라가면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골드 이후에 또 데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방이 아니라 지그재그 패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방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골드를 만들기 전에 꺾으면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골드를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를 일단은 만들어 주는 게 먼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5일 이평선 지지하면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쪽으로 지수가 움직여 주는지 요거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만 지금 좀 살아난다면 당장 이게 만들어질 텐데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조금씩 계속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거부터 어떻게 매매를 해왔냐면은 이 삼성전자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갖다 놓고 자 보유 지분율 보통은 50% 이하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사고 60%에 근접하면 다시 팔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사고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팔고 이런 형태가 많았어요. 물론 이게 꼭 여기까지 안 가고 뭐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뭐 52%, 뭐 53% 이렇게 대부분 5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팔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60% 근접하거나 넘으면 다시 매도하고요. 그래서 요 매도할 때는 또 계속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계속 매수하고 이렇게 지분율을 갖고 조절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인데 자 과연 제가 금요일 날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수급에 변화가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노출 시점까지 그대로 가면서 그 시점에서 변화를 줄지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빠질 자리까지 다 빠진 거예요. 이건 뭐 기술적으로는 단기 파동을 놓고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5파동 지금 5파동이 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5파동이 길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단기 파동으로는 조정의 후반부에 거의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은 이제 보유 지분율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고. 근데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아직도 54%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영향력이 뭐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얘들이 계속 팔면 주가가 못 올라가요. 또 뭐 기관이 계속 팔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사면 올라가듯이. 그래서 지금은 기관은 사고 외국인은 팔면서 기술적으로는 또 다 내려온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 팔고 기관 사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 구간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주가 자체는 뭐 여기서 뭐 더 빠져내려갈 명분이 크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무엇보다 외국인의 수급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삼성전자는 주가의 변화가 나올 수 있고 그래야만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고 그래야만 지수의 탄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특징적인 부분이 삼성전기에 있었어요. 그죠?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어떤 재료가 있었죠? 오늘 삼성전기의 재료를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전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있었는데 전고체 특징이 뭐가 있죠? 전고체. 뭐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뭐 예전부터 나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전기차에서 화재. 바로 이 화재 위험이 적다. 전고체의 특징.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전고체예요. 전고체.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기의 이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시제품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고객사에는 샘플도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소형 배터리잖아요. 초소형 전고체 전지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향후 시장 규모가 뭐 한 12조 원 이렇게 평가되고 있죠.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 일단 12조 원 규모 정도에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뭐 꿈의 배터리다 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요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냐면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원준 이게 원림이라고 썼네. 이 종목이 아니고 원준입니다. 원준요. 아이고. 원준 이 종목입니다. 원준 오늘 20% 넘게 올랐죠. 원준. 자, 이 종목들이 오늘 전고체 전지 관련주로서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 자체는 또 주인공인데 음봉이 나왔죠. 거래 들면서. 그러나 이런 종목은
앞에 요 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초 저점을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시 깨지 않으면 눌렸다 또 다시 대반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삼성전기는 체크를 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전고체 쪽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근데 오늘 보면 에코프로머티도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에코프로머티는 이 종목은 제가 뚝딱이 방송에서 얘기했나요? 제가 최근에 주식장인 카페하고 이 멤버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종목은 21 이평선의 쌍바닥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중기적으로 좀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 지지권, 바닥을 형성하고 좀 회복을 시도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렇게 제가 2차 전지 쪽은 가격 조정은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거 최근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이오하고 조선 쪽을 보시는 분들은요, 21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고 21 이평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눌리더라도 지지로 전환해주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으로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는 일단은 5일 이평선을 지지로 유지하는 종목들을 일단 중심으로 보고 계세요. 다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5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5일 이평선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이 나오고 이런 자리, 또는 SK 하이닉스가 16만 7천 원 16만 7천 원에 요 자리를 16만 7천 원의 요 자리를 일단 다시 넘기는 흐름이 나오건다. 이 흐름이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16만 7천 원 돌파하면은 요 날 있죠.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급락을 시켰었잖아요. 밑꼬리가 달렸지만 요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격이에요. 16만 7천 원. 그래서 하이닉스가 16만 7천 원을 넘기든지 삼성전자가 5일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좀 살아나든지 이러면 이제 특히 5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던 반도체 관련주들의 탄력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리노공업 이런 종목이 그래도 조금 반등 시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5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지난주에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섹터별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식장인 카페 9월 이벤트가 내일 마감됩니다. 9월 이벤트 내일 마감되니까 주식장인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